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간편해지면서 활동이 많이 줄어든 생활을 하게 됐죠.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특히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도 약해지고 또 관절도 뻣뻣해진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등으로 활동량을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실내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일수록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될까요? 일단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진대사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불필요한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고 내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나머지의 찌꺼기는 콩팥에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러한 과정이 왕성해질 뿐더러 이 위에도 내 몸에 이제 체중 관리가 잘 되고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덜 움직이면 변비가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게 되게 되는데 이 경우 특히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내가 몸을 움직일 때 관절을 이완시키고 수축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뻣뻣해지거나 또 하나 관절이 굳는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건강하면 이 면역력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또 입에 구내염이 생기면 건강이 좀 떨어졌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이 면역력은 우리 사회로 보면 군인과 경찰의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 몸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필요한 물질,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세균이나 미세한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효능이 높은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면역력에는 선천적인 면역력, 후천적 면역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후천적 면역력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또 하나는 내가 감염이 되면서 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가면서 2차적으로 획득하는 이제 면역력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방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그냥 피곤하고 지치다, 무기력하다, 이러한 증상들도 체내 면역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과 경찰 같은 존재, 면역력인데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박사님, 몸이 보내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세균과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감기 증상들이 심해지고 또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세균이나 유해한 물질들이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나 복통이나 이제 장염 증상이 자주 반복하는 게 나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내 몸에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잘 때, 세포도 계속해서 재생을 하고, 치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회복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놓아줘도 스스로 아물게 되는데, 이제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어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발라줘야 이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수록 상처의 이제 회복력도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야외 활동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현대인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바이타민 D는 특히 우리가 나가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보면 내가 좋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이 경우 한방에서는 양기라는 용어를 쓰고 또 바깥에서 나를 호위해 준다, 이게 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인체의 양기와 위기, 특히 이제 바깥을 지켜주는 이제 세균이나 특히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바이타민 D 햇빛을 많이 쏠수록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햇빛이 쨍한 날은 밖에 좀 나가서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체질,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두 번째는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 세 번째는 장내 세균의 종류와 숫자가 적은 경우. 장내 세균의 숫자와 종류가 적은 경우는 항상 내가 음식물을 똑같이 먹었어도 다른 분들은 장염이 걸리는데 나는 장염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내 환경의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좀 갈아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좀 찬 걸 먹는다, 날 걸 먹는다 했을 때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일단 원인과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먼저 이 질병의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폐 기능이 약한 경우, 이제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비염 증상이 있다든지,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든지, 걸어갈 때 좀 숨이 찬 증상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폐와 인후에 관계된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이제 종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항상 규칙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의보감에 보면 50세부터 100세까지의 내 장부에 떨어지는 기능들을 열람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59세까지는 내가 관리를 해도 자연의 이치상, 인체의 노화의 과정의 이치상 내 몸의 간장과 담낭의 기능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에서 69세에는 이제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연령대가 되고, 70에서 79세에서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80에서 89세에는 폐와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90에서 99세까지는 콩팥과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치료와 관리하는 치료를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서 한방적으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면역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일상에서 무엇보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일상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지압법이나 한방차 궁금합니다. 예, 일단 먼저 한방차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 두 번째는 내 위장관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약한 경우, 또 밖에 나간다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된다든지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감기 증상들이 한번 걸리면 오래 걸리고 꼭 계절마다 감기가 온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와 오미자,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고, 또 물을 갈아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다,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출과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압법도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 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태연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이라는 혈자리는 자신의 엄지손에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엄지 뒤쪽에 나면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어제인데, 여기 손목에서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부분에 횡문이 있습니다. 줄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 맥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세게 짚지 말고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한 3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위장관의 기능이, 그래서 음식물을 먹어도 내가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계속해서 살이 찐다, 이런 경우에는 위와 이제 장이 내 몸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족삼리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족삼리는 무릎 쪽에 있는데요, 무릎과 바깥쪽, 그래서 무릎 가운데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 구멍 같은 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목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내스란과 외스란인데요, 이 외스란에서 바깥쪽에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족삼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다리 쪽은 경락의 길을 조금 더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강도를 태연이라는 혈자리보다 한 2배 정도는 세게 누르시고 10초씩 5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연과 족삼리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 한방차 그리고 지압법으로 면역력을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와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0년생 73살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63, 몸무게는 72kg.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또 드시고 계시는 약은 있으신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르동 살고요. 예.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병원에도 몇 군데 가서 진찰도 해보고 약도 먹었는데 잘 안 들어요. 예.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심하게 적이 된 것은 새벽에 이 목으로 쓴물 넘어오는 것이 제일 심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예.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 지금 쓴물이 넘어오고 소화가 안 되시는 게 이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냥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역류성 식도염약 말고 다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협심증약하고 전립선 비대약은 먹고 있어요. 예, 협심증. 협심증은 특별히 수술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스텐트 하나 넣었어요. 예. 이 스텐스는 시술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그거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약은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지금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조금 힘든데 여튼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는 편이고 예.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변은 보면 시원하십니까? 네, 예. 예. 소변도 보시면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밤에 화장실 소변 몇 번이나 보러 가세요? 2번 내지 1번 정도 갑니다. 네.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질 검사는 안 해봤어요. 예. 지금 식사는 하루에 2끼 드세요? 3끼 드세요? 3끼를 먹는데 공깃밥으로 그러니까 반 공기씩 먹는다고 보면 돼. 한 그릇 반 정도나 먹을까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터지려고 그러니까 네. 소화가 안 되니까 아주 배가 빵빵해요, 빵빵해. 예. 그냥 숨이 차도록 조금만 먹으면 여튼 그래요. 그렇죠. 지금 몸무게가 72kg인데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유지가 된 몸무게십니까? 예전에는 60, 한 7, 8kg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거 1년 남짓 한 조금 늘었어요. 네. 지금 음식을 아주 적게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이제 터지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신데 이제 이게 네. 바로 이제 창만이라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창만요? 예, 창만. 예, 그래서 네. 곡창이라는 병인데 그 음식을 조금만 들어가면 방금 어르신께서 이제 표현하신 대로 이제 복부가 배가 이제 터지려고 한다는 것은 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이제 대장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장에서 일단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을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죽처럼 갈아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능이 또 중요하냐면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제대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심장 시술을 받고 이제 심장에 관계된 약을 먹었는데 이 경우 이제 결국 소화제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심장을 보강하는 약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적어보세요. 네네. 네, 갈근. 예. 예, 그 다음에 창출, 창출, 진피, 진피,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15g씩 넣으세요. 15g씩. 아니, 그냥 5g씩요. 아, 5g씩. 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예, 예. 예. 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세요. 아, 예, 예. 예, 생강 5원짜리. 예, 그래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그 차 요법을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편할 때 드세요. 네. 예, 지금 그 차 요법은 식사를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분량대로 해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편할 때 드시면 됩니다. 이 양이 하루 양입니까? 아니, 한 번 먹는 양입니다. 아, 한 번 먹는 양. 예. 지금 그럼 이제 예. 세 번을 한꺼번에 좀 더 많이 해서 다리면 안 되는가요? 예, 그렇게 해서 다리셔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다려서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거의 뭐 반 공기만 먹어도 방금 헛배가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녁 식사는 최대한 적게 드세요. 지금 하시는 양보다 한 2분의 1 정도 줄이세요. 네. 저녁 식사는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 어르신 손으로 배를 마사지를 한 50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산책도 같이 해주세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쓴물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그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즙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 그 그러니까 위장에서 올라오게 된 것은 신물이 올라오게 돼요. 산이 올라오는 거고 쓴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위장관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담즙이 같이 만나게 되는데 십이지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담즙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차 불러드린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십이지장, 이제 소장, 그 다음에 심장에 관계된 약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아, 예. 그 간식 식사하고 나서 간식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뭘 먹고 싶어도 오히려 또 간식을 조금 먹으면 그나마 또 밥을 또 더 못 먹게 되니까 네. 그래서 별로 먹는 건 없어요. 네. 저녁 식사만 2분의 1 정도로 줄여 주시고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고민 상담 해봤는데요. 박사님, 이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복부 착만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에서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또는 산이 역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식도 괄약근이 약해진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죽처럼 만들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장관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역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위장관이 약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이가 50에서 59세는 간장하고 담낭 기능이 약해진다고 했는데, 간장은 우리 몸의 근육에 관계된 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근력이 약해지는데, 내 몸의 근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식도 괄약근도 약해지고 항문의 조임근도 약해지고 여성분들의 방광의 괄약근의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나타난다든지 남성분들의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근력이 약한지를 꼭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창만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아까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음식물의 양도, 식사의 양도 아주 적다고 했는데 표현이 배가 그러니까 터질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표현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위장관에 내시경을 했을 때 특별히 큰 이상은 없고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진단을 받은 걸로 봐서는 이제 허창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게 되면 복부가 부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30대 이제 남성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 밥 먹고 뭐 맥주도 먹고 뭐 치맥도 맞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젊을 때는 배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지나가고 남성분들이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서는 음식물을 조금 내 용량보다 과하게 먹으면 복부 비만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음식의 양은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배는 자꾸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이분처럼 식사의 양도 반 공기도 안 들어가는데 배가 터질 것 같다는 것은 위장관에서 쪼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관에 이제 쪼이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몸에서의 기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위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동의보감의 내상문에서 병을 식상에 관계된, 소화에 관계된 치료를 할 때도 소도지제, 소화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보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서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헛배가 부르고 터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보약을 써야 되지 치는 약을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창만, 그렇지 않으면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지만 식상에 이제 보익지제를 써야 되는 경우, 소도지제를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고 양약을 먹었는데 소화가 계속해서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하는 치료를 하고 일단 저녁 식사의 양을 조금 더 줄여 주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내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저장하는 스타일로 바뀌고, 그래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쓴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담즙이 올라오니까 이 담즙은 이렇게 십이지장에서 만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담낭의 기능, 간장의 기능도 같이 보하는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금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 복부 창만,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꼬박꼬박 생활 관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저희 아래 번호 전화 서울 02-823-2000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또 SNS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요.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 하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먹고 왔어요, 블루베리를. 블루베리의 성분이 눈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블루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안구의 예민함을 줄여서 눈의 피로와 뻑뻑한 느낌 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암행증 치료와 조기 근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 블루베리의 효능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속이 아니고 껍질째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 먹으면 두뇌 자극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눈이나 두뇌 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인체의 상부에 있게 됩니다. 상부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목구비, 눈의 기운이라든지 코의 기운, 입의 기운, 귀의 기운을 주관하는 기운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약을 쓸 때도 이렇게 상부로 기를 올릴 때는 식사 후에 복용을 하고 하초에 기를 내릴 때는 식사 전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게 될 때 뭐 물이라든지 가벼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뇌세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뇌세포의 이제 노화 방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플라보이노드 성분이 있어서 뇌신경 세포의 이제 신호 전달을 아주 잘 시켜주고 강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네요. 네. 이 블루베리가 변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블루베리가 배변을 촉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식이섬유는 이제 장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 찌꺼기들을 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변비가 있다, 대변을 봤는데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도움되는 블루베리, 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 E의 이제 항산화력은 즉 체내 이제 콜레스테롤과 불포화 지방산 또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에요. 피부를 재생을 하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블루베리는 사실 제철에는 생으로 그냥 먹지만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을 시켜주고 사계절 이렇게 섭취를 하곤 하잖아요. 생으로 먹을 때와 냉동으로 먹을 때 영양이나 흡수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양면에 있어서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포에 특히 그 블루베리의 겉부분이 냉동을 시켰을 때는 겉부분은 그 모든 종자 열매는 겉부분은 탄닌 성분이 있어서 약간 씁쓸한 맛이 있는데 외부에 방어력을 증강을 시켜줍니다. 외부에서 나쁜 것이 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소화 장애가 있거나 연세가 높거나 내 몸이 좀 차신 분들은 냉동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찬기가 없어지면 섭취하셨을 때 특히 이 항산화 효과가 높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조금 더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냉동 블루베리도 그리고 생 블루베리도 모두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한데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섭취를 해야 하는지, 건강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약간 성질로 봤을 때 아주 차지는 않은데 약간의 차가운 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 예, 그래서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 20에서 이제 30개 정도 복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섭취해 주시면. 예, 그런데 이거를 뭐 한두 번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제 적혈구가 살아가는 기간이 거의 120일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피를 한번 갈아야 되기 때문에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블루베리 살펴봤는데요. 눈 건강뿐 아니라 변비 예방 효과도 있는 블루베리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직접 상담드립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0대 초반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키는 160이고요. 몸무게는 50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박사님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네. 부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변비 때문에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변이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예. 이 소변을 보러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변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내시경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시래기, 표고버섯, 무, 당근, 우엉을 넣고 이제 물을 달여 먹으니까 예,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또 안 먹으니까 예, 다시 또 돌아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과에 가니까 자전자피 원료로 된 가래병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 제가 지금 한 20일째 그거를 복용하고 있는데 예,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잔변감이 있고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좀 불편한 감이 있고 예. 이제 한 3-4번 정도는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면 계속 변이 같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변비라고 하면 지금 변이 네. 잘 안 나오고 네. 뭐 3, 4일에 한 번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소변을 보러 가셨는데 대변이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씩 이제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변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소변을 볼 때는 소변만 나와야지 대변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대변에 변비 네. 개념도 있지만 소변과 대변을 가림진하는 그 힘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작년 8월부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변이 이제 동글동글한 것은 이제 염소변. 그래서 변이 네네네. 방금 복원한 것처럼 시원치 않았을 때 변비 네.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러면 이때부터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변이 조금씩 나온 것도 작년 네. 8월부터 그러신 겁니까? 네. 예. 그 작년 8월 이전에 특별히 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예. 갑자기 이게 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양약 복용하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갑상선 호르몬 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술 받으신 적은요? 네, 있습니다. 그 갑상선 그 예. 암 수술 했고요. 예. 다른 그러면 거는 예. 자궁 근종은 2014년에 했거든요. 예. 지금 그 요실금 증상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일반적으로 그 소변을 볼 때 대변이 조금 무르게 나옵니까? 약간 단단하게 나오세요? 약간 무르게 나올 때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예. 좀 단단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그 네. 본인이 이렇게 끓여 드신 거 차 네.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거 드실 때는 지금 소변을 볼 때 대변 그걸 끓여 드실 때는 소변을 볼 때 대변도 안 나왔습니까? 네. 예. 굉장히 변이 무르고 예.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자주 안 보고 예. 한 번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색깔도 좀 좋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소변을 볼 때 대변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자신이 끓여 드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드실 때는 소변을 네. 볼 때 대변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 거의 안 나왔던 편이고. 한 번씩은 변비도-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왔습니까? 네, 그 변비도 전혀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아, 변비도 전혀 없어지고 소변을 볼 때 대변도 전혀 안 나왔습니까? 네,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또 그걸 요즘은 안 끓여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걸 끓여 드셔보세요. 아, 예. 그러니까 변비도 중요한데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소변 볼 때 대변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장 자체에서 소변과 대변의 분리작용,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의 그 감각작용이 같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의 네. 경우에는 이제 출산의 경험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예, 이 요도괄약근이라든지 요도괄약근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예, 네. 항문 쪽에 이제 괄약근도 같이 조금 여성분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볼 때 앞쪽에서 괄약근을 열다가 보면 예, 네. 그게 이제 앞뒤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대변 네. 괄약근이 열려야 되는데 소변 볼 때 지금 대변 괄약근이 열리면서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변을 볼 때 네. 대변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소변을 보면서 잔변감이 남아 있으니까 예. 이제 다 보고 나면 또 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변 볼 때는 전혀 대변이 안 나오시는 거고 지금 예. 본인이 대변을 의식적으로 대변을 이제 볼 때 그때만 대변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소변을 보러 가면 이게 잔변감이 남아 있다가 네네.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죠. 아, 예. 아, 그러면 그건 이제 네. 저는 지금 소변을 볼 때 대변이 같이 나온다는 걸로 들어서요. 아, 예, 예. 그러면 그 소변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이 네. 경우에는 이제 대변이 네. 계속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변에서 밀어주는 힘 자체가 없고 지금 네. 전에 그 본인이 끓여 드셨던 거 네. 먹을 때는 변이 네. 좀 더 시원하게 나갔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드시면서 제가 다시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당귀, 네. 도인, 네. 천궁, 네. 감초 네.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셔서요. 네. 물을 1200cc 넣으세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중간 불 정도로 해서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서 한번 드시고 저녁 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네. 한 번 더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비에 관련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따뜻한 한방차 마시면서 꼭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또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해드린 상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나이 들수록 변비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나이가 드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니까 변을 내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장내 수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게 되거든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내 몸에 이제 장내 점액과 수분이 건조하고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를 만졌을 때 연세가 높아지면서 배가 차가워집니다. 배가 차다는 것은 장에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되는데 수분도 부족하면서 배가 차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꼭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돕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노인 변비와 젊은 사람들 변비를 좀 차이를 두고 치료를 하는지 노인 변비의 경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황제 내경에서 노인과 젊은 분들의 약을 쓸 때도 맥을 볼 때도 달라지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혈기가 왕성해지니까 맥을 볼 때도 맥이 팡팡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나이가 드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맥이 팡팡 뛴다. 이건 아주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질에 맞게 그러니까 어르신이면 어르신다운 맥이 나타나야 되고 젊은이면 젊은이다운 맥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변비하고 젊은 사람들의 변비는 다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변비는 음식물을 좀 많이 먹고 장에서 열이 차게 되면 수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서 장을 시원하게 해서 변을 내보내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에 반해서 어르신들의 변비는 몸이 차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장내 점액이 약하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장내 수분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비하면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변비도 있지만 사실 변비를 부추기는 안 좋은 습관도 많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 변비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변비는 장내 수분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탈수가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요즘 현재인들이 이제 커피, 여성분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에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장이 건조해지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찾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녁 때 과식을 하게 되면서 음식물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요, 내 몸에 이제 식적과 담음이 쌓이게 됩니다. 장에서 처리해다 둘 용량이 너무 많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고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면서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은 저녁 과식을 피하고 특히 야채나 채소를 부위별로 색깔별로 자주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고민이겠죠. 이 변비 원인에 따라서 한방적으로 또 그리고 유산균도 챙겨 드시면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2-823-2000번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 남성입니다. 저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땀이 많이 나고 특히 밥 먹을 때 머리와 얼굴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밥 먹는 게 불편할 정도입니다. 땀을 어떻게 하면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땀에 대한 고민 사연인데요. 박사님, 다한증은 왜 생길까요? 이 다한증은 땀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 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인해 많이 분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체의 양기가 약한 경우와 위에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도 이제 땀이 난다고 했는데, 식사를 할 때 겨울에도 또 찬밥만 먹어도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이렇게 땀이 나는 분의 경우에는 위장에 열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 평소에 얼굴에 열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어서 열이 추가가 되니까 내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로 땀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음식을 먹을 때 땀은 안 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몸이 좀 힘들면 얼굴이나 전신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체에 내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허약해져서 나는 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한증도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면 이 땀을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땀을 먼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땀이 난 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찬밥만 먹어도 땀이 나는 경우는 음식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갈근과 창출이라는 약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근과 창출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는데, 차요법으로 달인 다음에 먹을 때도 좀 시원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찬밥만 먹어도, 겨울에 조금 따뜻한 밥만 먹어도 땀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음식물을 많이 안 먹었는데 또는 내 몸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환기를 밀고 한 약재를 한 가지를 차요법으로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관계없이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내가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매운 음식은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이 나니까 평상시에 이제 땀을 좀 피해야 되겠다. 땀이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덜 맵고 덜 뜨거운 음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따른 한방차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실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항상 내가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변은 우리 몸에서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대사산물로 내 몸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내보내지만 콩팥에서 물은 찌꺼기로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ml 이상 소변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항상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는지 또 소변이 500ml 이상 나가는지 확인을 꼭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신장에서 소변의 형태로 버리기 때문에 만약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상 신호니까요. 소변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